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EDD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MEUC 인컴 다큐멘트 준비를 2019년인지 2020년인지 그거 정확하게 조금 더 명시가 돼서요. 제가 안내해드리고요. 구직 정보 입력하는 거 일주일에 몇 번인지 그 내용도 더 구체적으로 나와서 다시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서티파이 하실 때 질문들이 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 오셨던 것 중에서 제가 설명을 잘 해드렸기 때문에 따라오신 분들도 있지만 본인들의 또 방법대로 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럴 경우에 어떤 문제들이 있을 것인지 그리고 서티파이 할 때 앞으로 어떻게 질문에 답을 하시는 게 좋은 건지 그 내용도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고요. 7월 11일에 서티파이 하신 후에 한 주는 페이가 되고 한 주는 펜딩이 되신 분들이 많으세요. 그 이유도 다시 한번 제가 설명드릴게요. EDD에서 MEUC 자격이 되는 분들을 계속해서 확인을 한 후에 메시지로 안내가 가고 있죠. 그리고 개인 사이트 링크 보내주면 거기 링크를 눌러서 접수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격에 대해서 어떻게 구분을 할 것인지 그게 조금 퀘스천이에요. 그래서 이 안내를 받지 않은 분들도 상당히 많으신 것 같아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혹은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 제가 어떻게 신청을 하는 건지 알려드릴게요. 7월 11일부터 구직 활동이 시작됩니다. 거의 대부분의 실업상을 받는 분들은 일주일에 한 개 이상의 구직 활동을 하시면 돼요. 단 페드에드로 받는 분들은 구직 활동을 일주일에 3개 이상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UI를 받는 분들은 반드시 이 규정에 맞추셔야 되고 PUA 받는 분들은 구직 활동을 하든지 혹은 본인의 비즈니스를 활성화하기 위한 어떤 광고라든지 그런 활동들을 어떻게 했는지를 적는 거예요. 이거는 이번 주 일요일 날 제가 직접 시뮬레이션을 해서 동영상을 올려드릴 거예요. 지금은 퀘스천을 해도 시스템이 어떻게 업데이트 될 건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답답하시더라도 미리 준비는 해 두시되 일요일 날 시뮬레이션 동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영업 소득이 있는 분들, 특히 PUA 받는 분들은 SB에서 주최하는 웨비너들이 있어요.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어떤 지원 프로그램들이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에 하나라도 참여를 무조건 해보세요.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 몇 월 며칠에 SB에서 주최하는 거를 참여했다 이런 거를 정보를 입력할 수 있도록 준비를 좀 해두세요. 넥스트 언어 Unemployment Compensation 즉 MEUC 프로그램이 이제 곧 시행이 되죠. 이거는 2020년 12월 27일부터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자격이 되는 분들은 주 100불 추가로 더 받으시되 소급해서 적용을 해준다고 그랬어요. 이 프로그램 어떤 자격이 있는 분인지 제가 설명드렸었죠. 믹스드 언어는 혼합 소득이라고 그래서 현재 수당을 UI, PEUC, 페드에도 프로그램으로 받는 분들 중에 한해서고요. 현재 PUA로 받는 분들은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세 가지 프로그램으로 수당을 받는 분들 중에서 반드시 스케줄 C라는 세금 보고 서류에 net income, 즉 라인 31에 5,000불 이상 소득이 있어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2020년이냐 2019년이냐 그거에 대해서 조금 헷갈렸는데 제가 정리를 해드렸죠. 2019년도 소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2020년도 소득을 보고를 해야 되는 분이 계셔요. 그래서 그 관계 제가 설명드릴게요. 다시 정리해드리면 W2 인컴만 있는 자영업자분들은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혹은 스케줄 C 인컴이 있지만 현재 PUA 프로그램으로 수당을 받는 분들도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스케줄 C 인컴 텍스 보고가 있지만 수당이 UI, PUC, 페드헤드로 받는 분들 중에서 넷 인컴이 5,000불 이상 보고되신 분에 한해서만 자격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소득 보고를 하신 후에 소득 공제를 하고 수당을 받는 그 총 금액이 1불 이상만 되면 무조건 자격이 돼요. 그래서 2020년 12월 27일부터 9월 5일까지 그 안에서 적용을 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 기간 안에 다 받을 수 있다면 총 36주, 즉 3,600불까지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소득 보고 기록은 언제 걸로 하느냐? 여러분들이 팬데믹으로 인해서 작년부터 실업상을 받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반드시 2019년도
소득 증빙 자료가 필요한 거죠. 하지만 2021년도, 즉 올해부터 파일 뉴클레임을 하신 후에 수당을 받는 분들은 2020년도 소득이 5,000불 이상 돼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이거죠. 파일 뉴클레임을 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분들이 베네핏 이어가 2021년 3월 혹은 4월 혹은 5월 이런 식으로 2021년부터 다시 시작을 해서 내년도까지 베네핏 이어 1년이 책정이 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날짜 기준으로 한다면 이런 분들은 2020년도 거를 보고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EDD가 정확하게 설명해 주지 않았지만 이거는 제 주장입니다. 스케줄 C의 넷인컴이 5,000불이 날라면요. 그만큼 수입이 많았어야 돼요. 그 정도의 수입이 많았다는 거는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작년부터 올해까지 실업수당을 계속 받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파일 뉴클레임을 했다는 이유로 작년에 넷인컴을 얘기한다는 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 작년에는 자영업 문을 닫은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실제로 넷인컴 5,000불이 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올해 파일 뉴클레임 하신 후에 베네핏 이어가 2021년부터 시작이 됐다 하더라도 2019년도 서류를 업로드 하세요. 단 작년부터 수당을 받지 않았고 올해 처음 파일 뉴클레임 하신 분들은 2020년도 거를 하시고요. 올해가 아니고 작년부터 받다가 올해 파일 뉴클레임을 하시면서 베네핏 이어만 2021년으로 바뀌신 분들은 안내가 2020년도 거를 입력을 하라고 해도 2019년 거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이거는 약간 보완돼야 되는 내용이에요. 이것도 제가 볼 때 EDD에서 약간 착오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격이 되는데도 이 안내가 오지 않아서 신청을 못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거예요. 구독자님 한 분이 공유해 주신 내용과 제가 분석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은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작년에 팬데믹 때문에 실업수당 신청하실 때 자영업자인지 물었을 때 자영업자라고 보고하신 분들은 이게 자동으로 시스템에서 MEUC 자격이 되는 걸로 나와요. 그래서 안내를 많이 받으셨는데 그렇지 않고 기존의 고용주 이름으로 해서 직원처럼 W2 기록으로만 수당이 책정되신 분들은 이 MEUC 안내가 지금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W2는 EDD에 세금 보고를 하기 때문에 기록이 자동으로 나오는데 스케줄 C는 EDD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영업자인지 아닌지를 EDD가 데이터 가지고는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자영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W2 수입 때문에 UI로 산정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처음에 자영업으로 신청한 그 데이터 기록이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 나오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EDD에 전화를 하셔서 MEUC eligibility가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를 하시면은 바로 링크를 보내주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은 인터뷰를 해야 된다는 경우가 있어요. 자영업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인터뷰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인터뷰에 걸리면은 뭐 몇 주가 조금 더 지연될 수도 있긴 한데요. 소급해서는 다 나오기 때문에 지연이 돼도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그냥 언제 오는지 마냥 기다리시지 마시고요. 반드시 EDD에 컨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서티피케이션 할 때 퀘션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제 무심코 하다 보니까 이 내용이 이제 갑자기 눈에 들어오면 질문들이 생기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서티파이 하실 때 질문들을 제가 하나씩 한번 짚어드릴게요. 아프거나 다친 분들은 실업수당에 자격이 되지 않습니다. 반드시 신체적으로 풀타임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되는 게 우선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코로나에 걸려서 아니면 혹은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서 일을 못하는 경우에는 예외 대상이라고 그랬어요. 즉 코로나 때문에 일을 못하는 거는 아프거나 다친 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예외 대상이기 때문에 이런 분들도 no라고 답하셔야 돼요. 여기에 yes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수당이 지연되거나 스탑이 되거나 혹은 이 자격이 되는지 인터뷰에 걸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유 없이 펜딩되는 게 아니고 이 질문에 답을 잘못하셔도 펜딩이 되는 거예요. 이번 질문도 풀타임으로 일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지에 대한 거예요. 여기에는 반드시 no라고 하는 게 좋죠.
만약에 yes라고 할 경우에는 수당이 pending이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를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전화 콜을 기다려야 돼요. 그럼 수당이 몇 주 pending이 될지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기에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no라고 하시는 게 좋습니다. 몸이 아파서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업수당을 받는다는 분들이 꽤 계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인터뷰할 때 답을 하시면 100%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나고요. 그동안 수당을 받았던 거 전부 반납하라는 오버페이먼트 안내를 받으실 수 있어요. 주의하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실업수당을 지원해 주는 거는 풀타임으로 신체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거예요. 몸이 아프신 거는 장애수당이나 어떤 기타 다른 수당들을 찾아봐야 되는 거지 실업수당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절대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터뷰할 때 내가 나이가 많아서 몸이 아파서 이런 말을 한마디로 했다면 100% 디스퀄리피케이션 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돼요. 한 번에 구직을 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요.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no라고 답을 하시면 수당이 무조건 pending 될 거예요. 구직 활동을 하는 거는 이력서를 제출하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잡페어에 참여하거나 혹은 구직에 관련된 어떤 세미나 같은 거, 웨비나 같은 거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직업훈련학교 다니거나 ESL 코र्스 다니는 것도 굳이 활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다니는 분들도 여기에 no라고 답하시면 안 되고요. yes라고 답을 하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답에 no라고 답을 하실 경우에는 인터뷰에 걸릴 거예요. 그리고 수당도 인터뷰가 진행되기까지 계속 pending이 될 겁니다. 일을 거부했는지에 대한 질문은 no라고 해야 수당이 순조롭게 나오겠죠. 여기에 yes라고 할 경우에는 여러분들 수당이 pending 될 수가 있어요. 자, 영어로 표현할 때 이전에는 you may have scheduled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you will be scheduled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여러분들이 여기에 yes라고 답을 하면은 여러분들이 수당이 무조건 pending되고 인터뷰도 무조건 잡힌다는 얘기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no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거에 대한 질문들이 좀 있으세요? 일을 거부했느냐에서 yes라고 답을 해야 되는 거를 헷갈려 하실 수 있어요. 세 가지 케이스가 있을 수 있어요. 어디에서 잡 인터뷰를 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거리가 너무 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인터뷰를 거부한 경우가 있을 것이고 혹은 어디 어플라이를 해서 인터뷰까지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쯤 출근할 수 있는지 물어보고 출근을 그럼 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고용주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또 어떤 거리상의 문제 혹은 다른 포지션이 더 좋은데 인터뷰가 나서 그곳을 가기 위한 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유로 일을 시작하라고 했지만 일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혹은 기존 고용주하고 일을 하다가 팬데믹 때문에 레이오프가 됐어요. 그런데 기존 고용주가 다시 일터로 돌아오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가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그런 행위를 했을 때, 자, 이 세 가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시죠? 인터뷰만 거부했을 때, 인터뷰 본 후에 직장에 출근하라고 했는데 거부했을 때, 실업수당을 받고 있다가 기존의 고용주가 다시 돌아오라고 했을 때 거부했을 때 그렇다면은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거부했을 때 여기에 yes라고 답을 해야 되는 사례는 어떤 경우일까요? 인터뷰를 거절했거나 아니면 인터뷰 후에 잡 오퍼가 들어오긴 했는데 어떤 조건이 맞지 않거나 더 좋은 잡 인터뷰가 나와서 그걸 보기 위해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거부한 경우에는 여기에 no라고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기존 고용주가 일시적으로 레이오프 한 후에 지금 다시 복직을 하라고 요청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아이들 학교가 오픈되지 않아서 돌아갈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를 거부한 사례예요. 이것도 고용주가 분명히 PPP나 이런 걸 받았기 때문에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학교가 오픈되지 않아서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서 아직은 복직을 할 수 없고 아이들이 학교로 복학을 한 후에 복직을 할 수 있는 사례인 경우에는
코로나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거부했다라고 답하지 마시고요. no라고 하셔도 됩니다. 직업훈련 학교나 ESL 클래스에 참여하는 분들은 여기에 yes라고 하신 후에 학교 어디에 다니는지 그 정보 입력하시면 되고요. 직업훈련 학교에 다니는 분들도 3번 Did you look for work에는 yes라고 답을 하시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만 그 다음 페이지에서 구직 정보 입력하는 거에 스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실제로 오픈이 돼야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직접 시뮬레이션을 할 때 다시 한번 공지해 드릴게요. 일을 하거나 어떤 수입이 있었는지 이 질문에는 여러분들이 수입이 있다면 yes라고 하시고 수입이 없다면 no라고 하시면 돼요. 수입 보고하는 거는 이미 동영상에 여러 차례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시죠? 자, W2로 받는 분들은 수입이 발생되는 시점에 보고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급여를 받지 않았어도 실제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시는 날짜와 시간당 얼마인지를 아시죠? 그로스 금액으로 보고하시면 돼요. 자영업자분들은 비즈니스 경비를 공제한 후에 순수 넷인컴 보고하는 거죠. 그러면 이 기준으로 따지면은 실제로 돈이 들어오는 시점에 보고하시는 거예요. W2하고 내용이 좀 다르죠. W2는 실제로 급여를 받을 때 보고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일을 하는 날짜, 그 시간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간당 얼마인지 나오기 때문에 급여를 받든지 안 받든지 보고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자영업자분들은 실제로 수입이 발생될 때만 어떤 수입이 발생되는지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이 두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에는 수입이 발생되지 않아도 그 실제 일한 날짜 시간 보고 하는 거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이 발생돼서 경비를 다 공제한 후에 순수하게 여러분들이 넷인컴 가져올 수 있는 수입을 보고하면 되는 거죠. 수입 보고라는 거는 일을 해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을 말하는 거고 연금도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소셜 연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건 제외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죠. W2, 1099, 캐시 일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은 포함되어야 되고 두 직장, 세 직장을 다녔다 하더라도 한 곳을 실업이 돼가지고 실업수당 받는 분들, 두 번째, 세 번째 직장 수입 보고 안 하신 분들 너무 많으셨어요. 이런 분들 문제가 됩니다. 반드시 모든 수입을 보고 하셔야 돼요. 본인의 소셜 번호로 발생되는 모든 수입을 하나의 EDD 케이스로 보셔야 돼요. 단 예외 대상이 소셜 연금과 캐피럴 게인이에요. 캐피럴 게인은 어떤 게 해당이 되냐면 자본소득이에요. 본인의 재산을 넣어놓고 이게 수입이 발생된 거. 그래서 만약에 집을 파시거나 뭐 건물 갖고 있던 거 파셨던 그 수입은 EDD 수입과는 상관이 없어서 보고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또 주식 수입이 발생된 것도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혹은 여러분들이 집이나 뭐 빌딩을 갖고 계셔가지고 렌트를 주면서 렌트 수입이 발생될 수 있어요. 이것도 일을 해서 발생된 수입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캐피럴 게인이기 때문에 수입 보고 안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넷인컴으로 어떤 비즈니스에서 발생되는 모든 수입은 다 보고 하시는 거예요. 이 차이 구분하시겠죠? 자영업 소득 보고하는 거, 그리고 IHSS 소득 보고하는 거, 이런 분들 실수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제가 두 개의 동영상을 별도로 구분해서 수입 보고하는 거 안내해 드렸어요. 그 동영상 참고해 주세요. 페더럴 인컴 텍스, 즉 연방 소득 세금 10%씩 공제를 미리 해두느냐 안 해두느냐는 여러분들의 선택사항이에요. 미리 해두면 좋은 게 뭐죠? 조금씩 떼어놨다가 나중에 소득 세금 보고할 때 한꺼번에 내야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 거를 좀 줄일 수가 있죠. 혹은 환급을 받을 때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또 장점도 있고요. 그렇지만 떼지 않았을 때는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또 세금 내야 되면 부담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떼두시는 게 좋고, 아무 수입도 없고 예를 들어 실업수당도 얼마 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 마크 안 하셔도 내야 될 텍스가 별로 없는 분들은 많이 영향을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저는 이거를 되도록이면 공제를 해두실 거를 권장을 해드려요. 우편 주소나 전화번호 변경이 됐을 경우에만 yes 마크 하신 다음에 입력하시면 돼요. 자, 거주지 주소 변경하실 때 주의사항이 있었죠.
거주지 주소가 같은 주정부에서 움직일 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타주로 변경할 때 수당이 펜딩될 수가 있어요. 자격 심사를 하기 위한 인터뷰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이 문제 때문에 고민하시면 우편으로 주소 변경 요청을 하세요. 그 D21000M 양식 사용하셔도 되고 편지 사용하셔도 돼요. 새로 이사간 타주의 유틸리티 빌하고요. 여러분들이 거기 편지에 언제 이사를 했고 굳이 활동을 하고 있다. 그렇게 정보만 적으시면요. 이거는 쉽게 바꿔줘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바뀔 경우에 문제가 될 수는 있으니까 그건 주의하세요. 7월 달이에요. 설티파이 하신 후에 한 주는 페이드, 한 주는 펜딩 되는 거죠. 이거는 제가 미리 말씀드렸었죠. 왜 그런지. 7월 달, 즉 엔딩 위크로 따지면은요. 7월 4일부터 시작을 해갖고 2분기에 대한 그 리뷰가 시작이 돼요. 수입이 있었는지 기타 여러 가지 감사 때문에 분기별로 이렇게 얼러트가 뜨게끔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지금 트랙하는 기간이 있는데 원칙적으로 EDD 규정상으로는 이렇게 얼러트가 뜨면서 펜딩이 되면은요.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자격 심사를 리뷰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게 빠르면 일주일, 보통 한 2주 정도 소요가 돼요. 이게 기본적인 룰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EDD가 지금 현재 시스템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되는 게 희박해요. 지금 여러 가지 시스템 문제들이 있잖아요. MEUC도 지금 뭐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수당이 일주일 이상 펜딩이 될 경우에는 마냥 이게 풀릴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지난번처럼 4주, 5주, 6주가 될 수도 있어요. 이제 한번 겪어봤잖아요. 무조건 전화를 하세요. EDD에. 그래서 펜딩을 풀어달라고 그러면 바로 풀어줘요. 7월 4일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설티파이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게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근데 무슨 저렇게 또 페이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리고 설티파이 하신 다음에 클레임 히스토리에는 페이드라고 나와 있는데 은행 데비카드로 안 들어온다는 질문 하시는 분들도 꽤 계시는데요. 보통 월요일이나 늦어도 수요일까지는 입금이 돼요.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기다려 보시고 그래도 입금이 안 되는 경우에는 EDD에 문자를 보내시는 게 좋아요. 근데 대부분 클레임 히스토리에 페이드라고 나와 있는데 일주일 이상 은행 데비카드로 입금 안 되는 사례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게 펜딩 되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7월 11일 날 설티파이 하신 후에 한 주가 펜딩 되신 분들은 되도록 기다리지 마시고요. 일주일 내에 페이드로 안 바뀌면은 무조건 전화를 하시기를 제가 권장을 해드려요. 이미 우리가 예상을 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것인지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반적으로 좀 몇 가지 계속 반복되는 질문이 있으셔서 오늘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